먼저 집중권하고 분포권 그랬는데 먼저 정의를 좀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집중권은 뭐라 그랬어요? 매급, 매상당 도체를 몇 개? 한 개. 그 다음에 분포권이라고 하는 것은 매급, 매상에 몇 개? 2개 이상의 슬롯에 분포시켜 건설하는 방법.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슬롯이 이렇게 있다면, 집중권은 만약에 슬롯이 이렇게 2개를 배치한다면, 분포권은 이렇게 나눠서 배치하겠다. 이해하셨죠? 슬롯대가. 근데 이 용어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시험장에서. 그래서 분포권은 매급, 매상의 도체를 몇 개다? 2개 이상의 슬롯에 분포시켜서 건설하는 역할이다. 그러면 이 우리가 쓰고 있는 자체는 집중권을 쓰는 게 아니라 뭐를 써요? 이걸 쓸 거 아니에요. 분포권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포권을 쓰면 먼저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 교재 왼쪽에 보시면 뮤라는 자체가 뭐냐면 L 있죠. L. L이 지금 인덕션입니다. 자, 인덕턴스라는 자체가 어떻게 식이 나왔어요? L에 U에 X에 N의 이게 나와요. 이거는 이제 전기 이론에서 배운 거예요. 이 S가 뭐예요? N입니다. 그 다음에 N이라는 자체는 뭐예요? 코일을 가면 뭐예요? 횟수란 말이에요. 횟수. 그러면 결론적으로 따지면 이 L이라는 자체가 이거랑 비슷하잖아요. N의 뭐하고 같아? 제곱하고 같아. 그러면 N의 제곱하고 같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분포권을 사용하면 일단 어떻게 돼요? 자 보세요. 여기서 L값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L값은 여기가 2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2의 제곱에서 4가 됩니다.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1의 제곱 또 여기가 1의 제곱.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얼마? 숫자보다 2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따지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누설 리액턴스라는 자체가 자 엑셀이 뭐예요? 보세요. XL이라고 했죠? 리크입니다. 누설 리액턴스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XL이잖아요. XL은 뭐 같아요? 오메가 N하고 같잖아요. 그럼 이 L값이 줄어지죠. 이게 적어지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요? 내려가겠죠. 그래서 첫 번째 분포권을 쓰게 되면 실리에 뭐가 적어진다? 이선이 뭐가 된다? 리액턴스가 작아진다.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분포권을 시키게 되면 일단 분포란 말은 뭐예요? 자 여기가 2개가 들어가 있는 거하고 여기가 하나가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열 방산이 좋겠죠. 그런데 이 집중권하고 분포권에서 우리가 분포권을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뭐다? 뭐를 감소시켜서 조종사를 넓혀서
그래서 뭐를 계산하겠다? 하영을 계산하겠다. 하영을 계산한다는 것은 완전한 뭐로 만들겠다? 정의파로 만들겠다. 그러면 지금 이 분포권이라는 자체에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다 뭐냐면 장점이에요. 장점. 장점인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단점이 뭐예요? 집중권에 비해서 뭐가 낮아진다? 규정 자체에 기정력이 어떻게 된다? 감소하더라. 이게 단점이 단점. 그러면 이 집중권하고 분포권에서 뭐냐면 이제 권선계수가 있어요. 권선계수. 권선계수. KW. 그러면 이 KW라는 자체를 잘 보시면 식이 어렵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식을 잘 보시면 N고주파를 볼 건지 뭐를 볼 건지 그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먼저 여러분들이 보시면 식 자체를 분자나 분모로 보면 가장 첫 번째 들어가는 식이 이거죠. 보세요. 식을 읽을 때 사인이죠. 여기도 사인이죠. 그 다음에 2n분의 뭐가 돼요? n차를 이렇게 돼요. n차. 2n분의 뭐가 돼요? n파이죠. n차니까. 다시 밑에도 뭐가 들어가요? 2n분의 n파이가 들어갈 거예요. 똑같은 식이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사인의 2m의 n파이랄지 사인의 2m의 n파이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기본파죠. 여기도 기본파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식을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Q라는 값이 있어요. Q. 이게 Q가 뭐냐면 매급, 매상당 슬로스예요. 매급, 매상당 슬로스라고. 이 매급, 매상당 슬로스가 여러분들 식에서는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상수 곱하기 극수에 상수 곱하기 극수에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되냐면 전체 슬로스가 돼요. 슬로스. 그래서 우리 공식에서 뭐라고 표시가 되어 있대요? 여기가 뭐다? 총 슬로스나 전체 슬로스가 같겠죠? 의미는. 이거는 기능사에서 많이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 집중권에 비해서 분포권에서 여기 권선계수가 있는데 여기를 그대로 놔둬버리면 뭐가 돼요? 사인의 2n분의 n파이 사인의 2n분의 n파이를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약분되죠? 그럼 1대9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들어가야 되나? 자 보세요. 여기에가 이 Q라는 값이 들어갈 때는 다 분모로만 들어가요. 분모. 자 여기하고 여기의 분모는 어디예요? 위에요, 밑에요? 여기가 분모잖아. 여기가 분자고. 그럼 여기가 뭐가 들어간다? Q가 들어간다.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가 분모가 어디야? 밑에가 분모잖아. 그래서 여기가 다 Q가 들어간다. 그렇게 들어가 있잖아. 응? 그래서 이 권선계수라는 자체는 이 Q값이라는 자체는 다 어디에 들어가 있다? 분모 쪽에 다 뭐가 들어가 있다? Q가 들어가 있다. 이 공식을 잘 배우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분포권 계수하고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KP가 뭐예요? KP가 단절권 개수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KW가 뭐예요? 분포권 개수죠. KW가 KT 여기가 KT가 돼요. KT. 그러면 이게 분포권 개수죠. 그러면 이 두 개를 구간값이 뭐가 된다? 무슨 개수가 된다? 건선 개수가 된다. 잘 아셔야 돼요. 두 개를 구간값이 건선 개수가 된다. 그런데 문제는 보통적으로 이 건선 개수값을 얼마로 주냐면 1로 줄 거예요. 계산상에서는. 그러면 이 공식을 표시할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계산을 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82페이지 기출에이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교류에서 분포권이라 매급, 매상당 스로스가 몇 개인 것을 말하는가? 이게 아주 잘 나온단 말이에요. 시험에. 몇 개? 한 개가 아니라 몇 개? 두 개 이상이다. 다음에 83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자, 83페이지 보면 세 번째 뭐라고 주어졌냐면 전기자 건선을 Y계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표시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동기기라는 자체는 뭐예요? 동기기라는 자체는 보세요. 동기 발전기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전기자는 뭐가 되어 있어요? 전기자는 고전이죠. 계좌가 뭐예요? 회전하죠. 그러면 이 동기 발전기는 무슨 계좌형이라고 해요? 회전 계좌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회전 계좌형은 회전 계좌형인데 이게 Y계선이에요. 성형계선이라고. 그러면 동기계에서 Y계선을 사용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회로이론을 배우실 때 어떻게 배워요? Y계선은 상단 전압이 상 전압을 몇 배? 3배. 이해를 하시면 그러면 상전압은 상단 전압의 루트 3분의 Vl이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이게 무슨 전압이에요? 이게 무슨 전압이에요? 상전압이잖아요. 맞죠? 상전압은 상간 전압보다 얼마만큼 낮아져요? 얼마? 루트 3분의 1배 감소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상전압은 상간 전압에 얼마로 감소한다? 루트 3분의 1배로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러면 어떤 형태가 발생을 하냐? 이게 루트 3분의 1배가 감소하니까 전기가 전선에서 열하나
코로나가 한번 코로나 들어보셨죠? 전력공원에서. 코로나가 뭐예요? 응? 코로나가 뭐예요? 코로나가 봐도 공기가 절연 파괴가 되는 현상이잖아요. 파괴가 되면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일단 전기자 권선을 Y 개선한 이유는 뭐가 된다? 코로나하고 뭐가 감소한다? 열화도 나쁜 거죠. 왜? 상간전압에 얼마로 감소하니까? 3분의 1배로 감소하니까 그걸 하나 써놨고, 두 번째, 이상전압의 방지 그랬어요. 근데 이게 좀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이상전압의 방지. 자, Y결선이라고 하는 것은 중성점을 뭐로 할 수 있어요? 접지가 가능할 수 있어요. 중성점 접지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중성점을 접지할 수가 있으니까 이 중성점에다가 권선의 보호장치나 중성점의 이상전압 방지의 대책이 의미하다. 이상전압.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들 보시면 고조파의 순환전류 발생 방지. 그래서 권선의 불평행 및 제3고조파 등에 대한 순환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보세요. 이 고조파 순환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중성점에 접지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권선의 불평행 및 제3고조파, 이건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제3고조파.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제3고조파에 의한 순환전류가 어찐다? 흐르지 않는다. 근데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Y결선이라는 것은 중성점을 접지할 수가 있죠. 그러면 제3고조파라는 자체가 순환전류가 흐르지 않기 위해서는 중성점이 접지가 돼야 돼요? 비접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델타 개수는 접지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델타 개수는 접지가 불가능하니까 이것보다 비접지 방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비접지 방식은 중성점의 전류가 흐르지가 않아요. 비접지니까. 그러니까 내부 쪽으로만 순환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델타 개수는. 근데 Y 개선이라는 것은 3상 3선식이 있을 것이고 3상 4선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3상 3선식은 비접지예요. 3상 4선식은 접지예요. 접지.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을 이야기하냐면 3상 몇 선식일 때, 3선식일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접지 방식일 때. 이해하셨어요? 예? 그걸 지금 논의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고전압 발생에 유리하다. 같은 상전압에서 델타 개선에 비해 루트 3배의 상관전압을 얻을 수 있으므로, 맞죠? 어디에 용이하다? 네? 고전압 송전을 이용했다. 보세요. Y개수는 상관전압은 상전압에 냈고요. 루트 3배거든요. 그러면 델타 개수는 델타는 이거잖아요. VA라고 VP가 같아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전압 송전에 유리하더라.
그래서 전기자 권선을 y 계산을 위해서 가장 많이 봐야 될 것이 여러분들 보시면 일단 코로나 열화 감소, 그 다음에 이상 전압의 방지, 제3고접하여 순환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고전압 발생 유리하다. 이것을 서답 형식으로 쓰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83페이지에 이제 세 번째 테마 3 유기기전력을 앞으로 이제 유기기전력은 거의 같을 건데 코일에 의한 유기기전력 E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치기. 자속이 변화가 되면 그때 뭐가 발생한다? 유기기전력이 발생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법칙은 무슨 법칙이 뭐예요? 렌치의 법칙이 되겠죠. 자속의 증가하는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뭐가 반대한다? 유기기전력이 발생한다. 이거잖아요. 이 시각 L에 B지분에 뭐예요? DI가 있죠. 여기. 응? 시간에 따라서 뭐가 변하면 전류가 변화가 되면 그때 뭐가 발생한다? 유기기전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한 법칙이 무슨 법칙이에요? 패러데이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이 식을 갖다가 해서 풀어보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기전력의 시료값이 이제 표시가 된 거예요. 자, 이 기전력의 시료값은 앞으로 다 쓸 거예요. 변화기에 나옵니다. 자, 기전력의 시료값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E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E가 4.44죠. 이 앞에 식을 많이 쓸 거예요. 얼마? 4.44예요. 그 다음에 KD가 뭐예요? KD가 뭐? 분포권 계수고, KP가 뭐예요? 단절권 계수예요. 그러면 KD하고 KP를 곱하면 뭐가 돼요? KW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무슨 계수? KD하고 KP를 곱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한다? 전선 계수라고 쓰자 그 말이에요. 시계선. 다음에 F는 뭐예요? F는 주파수죠. F. 그 다음에 파이는 뭐예요? 자속 밀도죠. 자속.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W라고 표시된 거 있죠. W는 뭐다? W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상상당마다 한 상당 있어. 한 상당 번수야. 한 상당. 그러면 기전력의 시료값은 4.44의 K, D, KP 이 두 개를 곱하면 KW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F, 파이, 여기서 W라고 표시된 것은 각속도가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KW하고 KW는 KD 곱하기 KP라고 해서 이거는 항상
1보다는 크다, 작다? 작다. 뭐라고? 1보다 얼마가 작다? 무조건 1보다 작아져야 돼. 다음에 83페이지에 두 번째 고주파 제거 대책법. 먼저 고주파 제거 대책에서 너희들이 배운 것이 뭐를 해야 돼? 일단 단절권하고 뭐를 써? 단절권하고 분포권을 써야 된다고. 응? 고주파 제거 방법. 첫 번째 배운 것부터 해. 단절권하고 뭐를 사용한다? 분포권을 사용한다. 이게 일단 첫 번째로 너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봐보자. 두 번째 뭐를 하대? 무슨 결선? 무슨 결선? Y결선. Y결선 했잖아. 다음에 매급 매상의 슬로스를 크게 한다 그랬지. 여기 한번 봐봐. 그러니까 이봐야 되겠지. Q를 어떻게 해야 되나? 크게 한다 했어. 봐. Q가 어디가 있어? 이거지. 맞지? 이 값을 크게 하면 이 값이 떨어질 거 아니야. 계속적으로 떨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매급 매상단의 슬롯을 어진다? 크게 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교재에 보시면 반패 슬롯을 사용한다 그랬어. 반패 슬롯. 반패 슬롯. 자, 슬롯은 개방형 슬롯이 있고 반패 슬롯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돼. 이게 폭이야. 폭인데 이 폭을 가지고 내가 할 때 입구를 좁게 만들면 이게 반패 슬롯이야. 이해했어? 뭐라고? 폭보다 입구를 좁게 만들어. 그 다음에 폭보다 입구를 크게 만들면 무슨 슬롯이 되는 거고? 개방 슬롯이 되는 거고. 그래서 폭보다 입구가 좁게 만드는 것을 뭐라 그러면 반패 슬롯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 뭐를 사용했다? 반패 슬롯을 하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공국의 길이를 크게 한다. 공국의 길이를 크게 한다. 그 다음에 전기자 철심을 사구로 적용한다. 사구 슬롯이 뭐야? 영어는 뭐야? 스큐. 스큐. 슬롯이지? 이게 사구 슬롯이야. 그러니까 이 사구 슬롯이란 말은 슬롯을 어떻게 비스듬하게 한다. 그럼 너희들이 여기서 고주파를 제거하는 방법 5가지로 쓰셔보면 어떻게 쓰면 돼? 단절권하고 분포권, Y계선을 찾게, Q값을 크게, 반패 슬롯, 공국의 길이를 크게, 그 다음에 사구 슬롯, 스큐 슬롯. 그래서
이런 쪽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2차하고 관계가 있다. 그러면 84페이지 봐봐. 동기 발전기에서 기전력의 파형을 정연파로 하기 위한 방법으로 틀린 거 2번은 무조건 맞지, 3번도 맞지. 그런데 1번하고 4번은 분명 1번은 약간 말을 바꿨지. 슬로스를 많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크게 한다는 거 똑같은 말이잖아. 그런데 공국의 길이를 어쩐다? 작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국의 길이를 어쩌라? 크게 하라. 응? 크게 해라. 다음에 페이지 84페이지에 테마 4 전기자 반작용. 여기도 전기자 반작용이 나왔는데 이 전기자 반작용이란 자체도 똑같이 앞에서 직류기에도 전기자 반작용이 있잖아. 자, 그러면 이 여기는 어디에 전기자 반작용이야? 동기기에 전기자 반작용이에요. 그러면 한번 저기 해볼게요. 공기기가 3사와의 전력을 공급할 때 어디 구해야 해? 어디 구해야 해? 그러니까 동기기가 삼성부하의 전력을 공급할 때 전기자 전류에 의한 뭐가? 전기자 전류에 의한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이 누구에게 영향을 주는 거야? 응? 전기자 전류의 자속이 누구한테 주 자속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 뭐야? 맞잖아.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전기자 반작용이란 말은 다 똑같다고, 의미가. 그런데 여기는 동기기의 전기자 반작용. 그러니까 전기자 반작용은 누구에 의해서? 전기자 전류에 의해서 누가 주 자석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갖다 말한다?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정의를 하겠죠. 그러면 이 전기자 반작용은 지금 작용인데 이거는 뭐에 따라서 보여요? 부하의 전류 성분에 따라서 보여요. 그러면 부하 전류 성분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면 부하 전류의 성분은 뭐뭐 있어요? 우리가 전류는 뭐뭐 있어? 같으면 뭐라고 그래요? 이상이 같으면 뭐라고 하냐고? 동사.
그 다음에 늦으면 뭐라고 그래? 지상. 빠르면 뭐라고 그래? 진사.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 저유성분이라는 말은 동상, 지상, 진상이라는 이 세 가지가 있을 거라고.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 동상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R이지. 지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L이지. 진상은 뭐야? C부하야. 그래서 부하가 R과 L과 C부하가 있단 말이지. 그런 좀 따지고. 이해했어요? 그러면 그림에 보면 지금 이 교차자와 작용, 그 다음에 감자작용, 뭐 증자작용 이렇게 있는데, 지금 잘 보시면 이 종류에서 이 교차자와 작용이라는 자체가 여러분들이 볼 때 뭐예요? 알부하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알부하를 우리가 교차 무슨 작용? 교차 자화작용이라는 말을 쓰고, 이거를 행축 뭐라 한다? 반작용. 행축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감자는 뭐야? 자속이 어떻게 되는 거야? 줄어드는 거지. 맞지? 네. 그 다음에 증자는 뭐야? 자극이 어떻게 돼? 증가하는 현상이겠지. 그래서 이 세 가지 작용이란 자체가 있는데, 자, 이거를 무슨 작용? 감자작용. 이게 무슨 작용? 증자작용. 그래서 여러 가지 두 개를 합쳐서 직주 감자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동기기 발전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은 크게 몇 가지가 있다? 크게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어. 그런데 한번 봐봐. 거기 84페이지 봐봐. 교차자와 작용해놓고 행축 반작용 IA와 E. IA가 뭐야? IA는 전기자 전류야. 이해했어요? E는 뭐야? 유도 기전력이야. 그 전기자 반작용하고 같이 해서, 근데 끝에가 뭐라고 돼 있어? 발전기에 뭐가 감소한다? 기전력은 감소하더라. 그러면 1번하고 감자는 어떻게 돼? 감자. 그러면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돼? 이렇게 봤을 때 전류가 늦으면 뭐야? 어디가 감자가 돼야 돼? 여기가 늦지? 그러니까 여기가 뭐야? 여기는 앞서지?
그러면 여기는 뭐야? 이게 무슨 식이다? 발전기의 기본식이야. 그 다음에 증자는 어떻게 돼? 증자는 잘 봐봐. 진상전류 시부하가 발생하면 기전력이 어떻게 돼? 증자니까 증가하겠지. 자속이 커졌으니까. 다음에 그러면 동기 전동기에서 지금 이제 전동기라고 있다. 전동기는 어떻게 돼? 발전기하고 어떻게 돼? R부하는 같지. 근데 뭐가 다 틀려? L부하는 전동기로 보면 뭐가 된다? 증자고 C부하는 어떻게 된다? 감자가 된다. 그러면 발전기하고 전동기는 어떤 관계? 반대 관계다 그 말이야.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발전기에서 요놈이 감자가 되버리면 전동기에서는 요놈을 뭐로 봐야 된다? 증자로 봐야 된다 그 말이지. 증자. 그러니까 발전기하고 전동기는 반대적인 개념을 갖고 있다. 그러면 거기 기출해제 봐봐. 동기 발전기에 평형 삼상 전류가 흐를 때 전기자 반작용은 이 전류가 기전력보다 A 때 감자라니까 뭐야? 늦지? 예. 그러면 뒤짐. 뒤질 때 감자 작용이 되고 앞설 때 증자 작용이 된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돼야겠다. 잠시죠.